오늘 추모의 현장, 이 뜻깊은 행사를 함께하게 된 저는 아나운서 여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대회를 주관하는 호국보훈 안보단체 연합회는 상위 군경회 김덕남 회장님, 전몰군경 유족회 최혜근 회장님, 전몰군경 미망인회 왕성원 회장님, 제1학도의용군동지회 김병익 회장님, 무공수훈자회 이수희 회장님, 4.19 민주혁명회 문승주 회장님,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박정강 회장님, 4.19 혁명 공로자회 김용화 회장님, 특수임무유공자회 김희수 회장님, 6.25 참전 유공자회 박희모 회장님,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김인식 총재님, 연합회 회장님이신 제한군인회 박세환 회장님 등 15개 회원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부분을 3번씩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북괴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진정으로 사과하라! 북괴는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즉각 폐기하라! 중북 세력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6.25 전쟁 영웅을 반민족자로 매도한 김권진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생명 바쳐 지킨 NLL 영통 포기 음모를 즉각 규명하라!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큰 소리로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 무고하게 희생당한 고 김치백님과 고 대복철님을 위한 묵념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서북단 끝자락에서는 우리의 발돋움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호성이 있었습니다. 영평도 북한의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날아든 무차별적인 폭탄은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며 삽시간에 우리의 민가를 폐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가서 엎드렸는데 엎드린 상태에서도 막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여기서 빵 저기서 빵 그냥 불이 펑펑 막 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군은 교전 수칙에 의거하여 즉각 50여 발의 자주포를 발사하며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잠깐의 소강 상태로 주민들은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지만 또다시 날아드는 폭탄. 북한군은 다시 한번 2차 포격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격 발령으로 자신의 철모가 불타는지도 모른 채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가하던 김준영 상병. 저 폭탄이 낙하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치 흔들림 없이 저는 포 내에서 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끝없는 호소. 북한의 포격 도발로 우리는 장병과 민간인 모두 4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불과 제대를 한 달 앞뒀던 고 서정우 하사. 휴가를 떠나던 발길을 다시 돌려 급히 전장에 뛰어든 그는 결국 적의 포탄 연기 속에서 피 끓는 애국심을 마지막으로 불사르고야 말았습니다. 조국을 향한 마음이 그 누구보다 뜨겁게 불타던 고 문광 일병. 그날의 아픔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호구의 어부는 그물을 손질하며 담배 출항 준비에 한가롭던 시간. 북괴 포탄 100여 발이 쏟아지던 순간 혼비백산은 이를 잃어 하는 말인가. 그러나 포탄 속에서 죽을지언정 물러나지 않았던 해병용사 고 서정우 하사님, 고 문광욱 일병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고 김치백님, 고 배복철님, 님들의 주검 앞에 망연자실했던 참담하네요. 무적 해병은 당당히 맞서 싸웠고 기습으로 당한 만큼 적 포진지 향해 또 쏘고 불을 뿜어 해병이 살아있음을 대한민국 국군이 지키고 있음을 적에게 알렸다.
주시면서 하늘 높이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경건 존경하는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님, 권영애 전 안기부장님, 서경석 목사님, 그리고 호국보훈 암호단체 여러 회장님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년 전 11월 23일 북한 공산 집단은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46명의 전사자를 낸 3월의 천안함 폭침에 이어 또다시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북한 공산 집단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170발의 포탄을 연평도에 파부었습니다. 우리 해병대 장병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고 16명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꽃게잡이로 유명한 아름다운 섬 연평도가 불탔습니다.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평화로운 섬에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유엔에서도 금지하는 민간인 살상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이 정말 우리 동족입니까? 사람의 탈을 쓴 이리 때도 이처럼 잔악무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무리들이 바로 북한 공산 집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욱 기막힌 현실은 북한의 포격 도발이 우발적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애비인 김정일의 신임을 얻기 위해 연평도 도발을 지시했습니다. 북한군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공격 기회만을 노리다가 우리 군의 훈련을 핑계삼아 무차별 포격을 실시한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한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아넣고도 조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격도발을 지휘한 전범을 영전시키고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잔악무도한 북한 집단을 비호하는 국내 종북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북한 공산 집단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평도 포격도발을 규탄하기는커녕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라며 정부 비방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대북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종북 세력들의 국가 파괴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의 핵심인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내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NLL을 부정하고 북한 집단의 NLL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아서도 안 됩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는 천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됩니다. 또다시 북한이 도발해 오면 모조리 박살냅시다. 천배 만배로 보복해서 호국영령들이 흘린 피해 보답합시다. 이 땅에서 활개치고 있는 종북 세력들을 반드시 처결합시다.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당장에 떠나갈 함성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짐합시다. 제가 선창하면 3번 따라서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무도한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지켜내자. 국군 장병들이 피 흘려 지킨 NLL을 반드시 사수하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세현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제51호 신라대학교 최주호. 위 학생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평소 품행이 단정하며 특히 연평도 적 포격 고발 당시 전공을 높이 평가하여 장학금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제한군인회 회장 박세환. 네, 최주호 학생에게는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학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제52호 동국대학교 김지용.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재강 학생입니다. 전달합니다. 장학증서 제53호 한남대학교 서재강.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인철 학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합니다. 장학증서 제54호 경남대학교 김인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조수원 학생이 되겠습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장학증서 제55호 명지대학교 조수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해 드렸고요. 같이 장학금도 100만 원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념 촬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께서는 다시 한번 회장님에 대한 경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들과 함께 네, 일단 아픈 기억이라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아픈 기억이지만 다시는 이러한 북한의 만행이 없어야 되며 또 북한의 도발이 일어난다면 철저한 응징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전사한 정호와는 동기였고 같이 만료휴가를 나가려다가 북한의 1차 포격 소식을 듣고 다시 중대로 복귀하는 와중에 북한의 2차 포격을 맞아 정호는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전 정호가 맞은 파편을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전사한 하사 서정호와 일병 문광욱 그리고 수많은 우리 군인들의 값진 희생이 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가 시작! 우리들은 대한의 바다의 용사 중국공 순국정신 가슴에 안고 태극기 휘날리며 국토 통일에 힘차게 진군하는 당군의 자손 경계 국내 학군 옹진군 제안군인회 회장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김철호 연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평도 포격 2주년을 맞이하여 고 서정우 하사님, 고 문광욱 일병과 민간인 김치백님, 백옥철님 고인 앞에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당시 부상자들을 초청하였으나 잊혀지지 않은 상흔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호국 보국안보 단체 회원 여러분을 비롯한 애국 시민 여러분,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 괴뢰 집단이 우리 영토인 서해 연평도를 향해 76.2mm, 122mm, 130mm 대구경포 등을 이용하여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대머리 해안 부근 해안포 기지로부터 수백 발의 포탄을 발사해 우리의 젊은 해병 2명을 전사시키고 민간인 2명을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수십 명에게 부상을 입혔고 연평도 마을과 산도 화영과 검은 연기로 뒤덮였으며 주민들은 춥고 어두운 방공호에서 밤을 지새우며 공포에 떨었던 날입니다. 남북한 간의 교전 중 민간인이 사망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사죄는커녕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이쯤에서 연평도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연평도는 인천에서 서북방 122km에 위치한 북한과의 3.4km 거리로 휴전선을 접경하고 있는 장병형의 연평도와 소연평도 두 개의 유인도를 중심으로 30여 개의 작은 섬과 어우러 큰 도서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며 처녀 세대의 1800여 명이 평화롭게 어업을 주도하여 생활을 하고 사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하여 어떠한 생활을 하였습니까? 주민들은 어선과 군 통제하에 동원된 선박을 통하여
내용도 모르고 인천항으로 집결하였고 인천의 찜질방인 인스파월드에서 난민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주민 1,700여 명 중 30명 행정요원만이 잔류해 전 주민이 인천에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의 김정일은 독재체제 유지를 위하여 수백만 명의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 장난을 일삼아온 데 더해 당시에 27살 애송이 김정은에게 모든 권력을 물려주어 세습 독재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인마의 본성을 드러냈던 김정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의 죄값을 다하지 못한 채 목숨을 거두고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영원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당시 원인과 배경으로 보아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의 철저한 회의 아래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그때부터 김정은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봅니다. 당시에 외신 신문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한 내용으로 보아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김정은은 김정은에 의해 예정되었던 행동으로 김정은 후계 구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국 훈련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므로 NLA 남쪽을 향하여 실시한 훈련이었습니다. 북한의 소해상의 군사훈련을 통과하고 평상시 실시하던 해상훈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영토 수호를 위하여 서해 북방 한계선인 LLL을 사수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호국보훈 단체 회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올해는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한 결의와 철저한 응징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세습 독재의 위험한 노름으로 우리의 안보가 위험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노름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존엄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고 서정우 하사와 문강욱 일병, 김치백님, 백복철님의 영영 앞에 떳떳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피난 생활을 안정적으로 평화로운 전의 모습으로 지역을 위하여 이래오신 연평도 주민 여러분에게도 함께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 학생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종성 학생은 현재 연세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한국대학생 포럼 회장을 맡아서 국가 안보를 위해 캠퍼스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종성 학생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박종성입니다. 여러분, 2010년 11월 23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날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분노가 치미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안타까운 날입니다. 북한은 2년 전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역을 무차별 포격하였고 이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과 장병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죄와 반성 없이 아직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히 방송으로 내보내는 등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우리의 영토에 민가 군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한 엄청난 도발입니다. 우리 군 장병과 민간인 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평도 포격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가 북한으로부터 직접 공격당했다는 것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인면수심을 야만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느새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에 100배, 1000배로 갚아줘야 한다던 강력한 안보의식은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심지어 제1야당의 청년 비례대표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6.25 영웅 백선엽 장군님을 민족 반역자라고 매도하였습니다. 이 어찌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일입니까? 젊은 세대로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안보관을 제대로 갖추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룩하신 훌륭한 대한민국을 올바른 안보관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보 불확증을 누리는 북한은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북한 어선이 잇따라 NLL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어선의 NLL 침범을 통해 우리 쪽의 군사력을 테스트하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자행하고 있다 합니다. 현재 북한 서해 NLL 상황을 보면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도발 직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여 제2연평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처럼 북한 NLL 무력화 시도를 하고 그를 통해 서해 5도와 수도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인들은 서해 NLL을 공동으로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서해 5도는 한반도의 하얗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과 가장 근접한 지역 중 하나로 그나마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과거 60년 동안 군사분계선인 NLL 덕분입니다. 저들의 요구처럼 지금의 NLL을 무력화시키고 NLL을 남쪽으로 더 내려보내고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더욱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서울, 인천, 김포 등 수도권 전 일대가 북한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김포항 등의 시설이 서해와 근접해 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NLL 무력화를 통해 이루어질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매일 밤 또 언제 폭탄이 떨어질까 두려워 잠 못 이루는 연평도 주민들이 있습니다. 아무 죄 없이 그 폭탄에 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습니다. 그 폭탄에 잃어버린 우리 국군의 젊은 영혼이 있습니다. 2년 전 우리는 이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들은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연평도 사건은 없어야 합니다. 되풀이되는 역사는 없어야 합니다. 이 그간 묻어있던 사건의 주범은 바로 북한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준
고 소정우 하사, 고 문광우 일병, 그리고 무고한 목숨 희생하신 배복철, 김치백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 NLL을 사수하며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고 있을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보의식 확립, 안보의식 강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박종석 학생의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국괴는 평화로운 연평도에 100여 발의 포탄을 퍼부어 이에 대응하던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무고한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으며 수많은 사람이 부상당했다. 북한 독재 집단은 연평도 포격도발 2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사과는커녕 도리어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과 같은 호전적 발언으로 우리의 자유와 평화,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마지막 부분은 3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북한 정권은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만천하에 공개하라! 하나, 국회는 NLL 포기 발언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여 영토 수호 의지를 굳건히 하라! 굳건히 하라! 굳건히 하라! 굳건히 하라! 하나,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매도한 국회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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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북한 정권을 대변하고 선전선동하는 종북 세력을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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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1월 22일 호국 보훈 안보단체연합회 영토수호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일동. 마지막 순서로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김덕남 회장님께서 만세 삼창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덕남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제가 만세 삼창을 서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연평도 포격 희생자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김덕남 회장님의 만세 삼창,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을 담아서 외쳐봤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